지난번에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게 된 기하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통계와 확률, 비중으로 봐선 대충 중학교 과정에 한 10%를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3학년의 2학기의 제일 마지막 단원들이 되게 통계 단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경우의 수, 확률을 하게 돼 있고요. 3학년 때 다시 통계 이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학교 수학에서의 비중으로 보면 대충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현대 수학에서는 이 통계가 굉장히 비중을 점점 높여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통계는 사회 각 분야에서, 특히 뭐 인문과학, 뭐 사회과학, 뭐 행정, 뭐 혹은 뭐 교육 분야, 혹은 의학 분야 뭐 이런 데서도 뭐 약의 그 효능이랄까, 뭐 새로운 치료법이나 새로운 수술 기법의 어떤 타당도 같은 것들을 학술적으로 점검할 때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의 비중이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제 통계 그리고 확률이라는 것들이 21세기에서 굉장히 부상하고 있는 산업에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두 개의 분야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보험이에요. 옛날엔 보험회사라고 그러면 이제 금융회사들 중에서는 좀 급이 떨어지는 회사 취급을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가 굉장히 그 막대한 그 보험 예탁금이라고 해야 되나, 뭐 예치금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보험 그 요두를 모아놔가지고 큰 자금이 형성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서의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보험을 든다는 얘기죠. 그거는 수명이 자꾸 길어지다 보니까 건강 의료에 관련된 보험도 자꾸 늘어나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민의료보험이 잘 돼 있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뭐 가장 잘 돼 있는 의료보험 체계 뭐 이렇게 얘기도 되고 있지만, 그 개인보험, 사보험이라고 그러죠. 개인 사보험도 굉장히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수명이 연장되고 또 그만큼 노인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만성적인 이제 질병 뭐 그런 요소도 분명히 작용을 할 테고요. 그리고 사망 원인 제1로 따지고 있는 암에 관련된 대비 뭐 이런 차원에서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다 보니 사실은 충분한 의료비만 있으면 웬만한 암도 뭐 이겨낼 수 있다, 뭐 아니면 최소한 우리가 수명을 뭐 10년, 뭐 20년 연장할 수 있다, 뭐 그런 뭐 기술의 발달, 의료기술의 발달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거 아니어도 소위 손해보험, 뭐 자동차라든지 뭐 선박이라든지 비행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뭐 발달하다 보고, 우리가 해상으로 움직이는 해상 물동량도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유조선도 있지만 뭐 가스 운반선도 있고 뭐 컨테이너선도 있고, 점점 선박들이 대형화가 되고 있으니, 대형화된 선박이 사고를 일으켰을 때, 작년에는 그 뭐 수에즈 운하를 배가 막아가지고 전 세계적인 물류 대란이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몇십조 단위의 거대한 손해가 발생하는데, 그런 위험 요소에 대한 보험이라는 것들이 그만큼 필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보험 산업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통계 이론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잘 들어보지 못한 직업일지 모르지만 계리사라는 직업이 있어요. 액추어리라고 합니다. 액추어리는 상당히 고연봉이 보장되는 전문직인데 사실은 통계 전문가거든요. 여러 가지 보험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서 그걸 확률 계산을 해서 적절한 보험 상품을 설계하는 사람이다, 새로운 상품을 설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계리사라는 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1년에 뭐 제가 듣기로 20-30명밖에는 자격을 획득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기준이 높은 거죠. 하지만 이제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한테는 계리사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자격이 됩니다. 그 자격을 얻게 되면 굉장히 유리하죠. 그러니까 왜냐면 국내에서 보험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그게 뭐 우리가 많이 듣는 삼성이나 뭐 교보나 유명한 대의 기업의 보험회사들도 있지만, 무수히 많은 외국계 보험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런 보험회사들이 의무적으로 계리사들을 다 고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상품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것을 이제 금융감독원에 제출을 하면, 금융감독원, 국가기관에도 계리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 보험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타당한지, 이 보험 비율이 적절한 것인지를 평가를 해서, 그래서 허가를 내줘야 이게 보험이 상품이 돼서 실제로 시장에서 팔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비도 필요하고 공격도 필요한 거예요. 보험회사에서도 계리사가 필요하고, 그걸 감독하는 감독기관에도 계리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자격증이 굉장히 적어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 같은 경우는요, 로스쿨에서 배출되는 인원이 뭐 1년에 한 2,00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법률 시장에서는 상당히 시끄러운 거죠. 변호사를 그렇게 무한정 많이 만들어면 시장을 나눠봐야 되니까 이 변호사의 그 희소 가치가 자꾸 떨어져가지고 점점 변호사 해먹기가 힘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의사도 그래요. 1년에 의사 자격을 따게 되면, 뭐 의대 들어간 친구들은 거의 뭐 100% 의사 면허를 얻게 되니까 6년 뒤에는, 물론 이제 전문의가 되지 않으면 또 의사 취급을 못 받는다고 해서 이제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그 대학병원에 또 입학을 하고 뭐 인턴 뭐 이런 경쟁이 또 있지만, 일단 의과대학 6년을 졸업하면 의사고시라는 걸 보고 거의 100% 의사가 되거든요. 그러면 1년에 3,000명씩 의사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는 뭐 2,000명, 의사는 3,000명씩 늘어나고, 그런데 이 계리사는 1년에 20-30명밖에 배출이 안 되니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험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통계와 확률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전공 분야도 있고요. 거기서 이제 전공을 한 사람들은 당연히 유리하죠. 그리고 물리학 쪽에서도요, 통계 물리라는 게 있어요. 물리 현상을 이제 막 파고게 들게 되면 수많은 입자들로 일어나는 유체들, 기체, 액체 이런 건 유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려면 그 수많은 입자들의 운동을 일일이 계산하는 것은 어렵고, 집단적인 그런 알갱이들이 확률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 유체의 흐름이라든가 그 유체의 흐름으로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현상들을 예측할 수도 있고 측정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이론적으로 설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학 분야에서도 어떤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통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계물리라는 분야가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 확률은 점점 중요해진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의회 곳에서도 통계 확률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공직자가 돼서 공무원도 이 사람들은 맨날 다루게 되는 게 통계예요. 수많은 인구의 변동이라든가 국민들의 평균 신장이 어떻게 되고 체중이 어떻게 되고 뭐 어떤 특정 사망 원인이 어떻게 되고, 그걸 다 통계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되는 사람들은 국가적인 통계를 다뤄야만 된, 따라서 통계에 대한 개념이 있는 사람이 그런 일들을 능숙하게 잘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필요한 학문이 되고 있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놓치고 있는 분야가 하나 있는데 카지노 산업이에요. 카지노 하면 옛날 같으면 조직 폭력 집단, 뭐 마피아들이 운영하고 뭐 그런 것으로 돼 있지만, 지금은 완전히 이제 현대화되어 가지고 뚜렷한 하나의 산업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라스베가스, 지금 라스베가스가 한 달 동안 뭐 BTS 월간 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해서 지금 뭐 난리가 났는데, 라스베가스 혹은 이제 마카오, 그 외에도 이제 유명한 도박 도시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라스베가스나 마카오 같은 데 가면요, 거기에 카지노들은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지하층이나 1층은 큰 이제 카지노 도박장이 있고, 그 위에 20층 규모의 대규모 호텔들이 얹혀져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그 도시로 와서 하룻밤 뭐 이틀밤을 지내면서 거기서 즐기다가 가는 거죠. 즐기다가 가는데 그 사람들이 머무를 곳이 있어야 되니까 카지노 위에는 다 호텔들이 하나씩 얹혀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호텔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일 큰 호텔이 뭐 신라 호텔, 뭐 하얏트 호텔, 거기는 제가 듣기로는 한 500실, 600실 정도 되는데, 이런 카지노 도시의 호텔들은 2,000실, 3,000실 그렇게 규모가 커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라스베가스 그러면 그런 2,000실 규모의 호텔이 줄잡아 뭐 150개에서 200개, 작은 것까지 하면 300개는 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우리가 2,000실 곱하기 200개예요. 그러면 객실 수가 40만 개가 되는 거예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몇십만 단위의 객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도시는 라스베가스 혹은 마카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규모의 객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전시회 혹은 컨퍼런스, 신제품 발표회,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나 애플이나 뭐 현대자동차나 폭스바겐이나 이렇게 큰 이제 회사들이 신제품을 출시를 할 적에는요, 전 세계 딜러들을 거기다 모으거든요. 딜러만 오는 게 아니죠. 뭐 기자도 오고, 자동차 전문가도 오고, 뭐 방송도 오고. 그러니까 그 큰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서 경우에 따라서 몇십만 명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몇십만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행사를 치르고 숙박 시설을 얻을 수 있는 도시는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라스베가스나 마카오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박 도시들은 그냥 도박만 하는 곳이 아니죠. 당연히 그런 큰 세계적인 규모의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관광산업이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멀리서 비행기 타고 10시간, 뭐 경우에 따른 이틀에 걸쳐서 거기에 날라와서 했으면 행사 치르는 김에 온 김에 세계적인 그랜드 캐니언이 옆에 있대, 아니면 아주 큰 볼거리가 있대, 후보댐이 있대, 그런 것들을 구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산업들이 같이 발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파크도 생길 수 있고요. 요번처럼 BTS 같은 아주 큰 규모의 음악 행사, 팬 모임 이런 것들도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대규모 행사뿐만 아니라 인프라 구조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국제적인 행사들이 끊임없이 1년 365일 돌아가면서 열리게 돼 있고, 그걸 받쳐줄 수 있는 인프라는 이런 곳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인프라의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이 카지노예요. 카지노가 24시간 돌아가면서 무한정 돈을 벌어주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투자가 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라스베가스나 이런 데에서는 아주 전 세계적인 큰 쇼, CES라든가 이런 행사가 없는 기간은 숙박 비용도 굉장히 싼 거예요. 시설은 그야말로 5성급, 6성급 어마어마하게 잘 돼 있는데 가격은 하룻밤에 10만 원이면 돼, 100불이면 돼, 아니면 그보다 더 싸게 제공하는 그런 기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밑바닥에는 도박이라는 산업이 있는 거고요. 도박은 당연히 확률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박 도시의 도박 기구들은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확률을 장난을 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대값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100원을 투자했을 때 내가 100원을 딸 수 있으면 길게 보면 일정하게 놀이를 하게 되면 버는 것도 없고 따는 것도 없고 잃는 것도 없고 그렇게 되겠지만, 그래서는 카지노가 운영이 안 되니까 49대 51로 약간 카지노가 유리하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기대값으로 따지면 98%가 되는 거예요. 98%라는 건 거의 100%에 근접하기 때문에 내가 100달러 한 10만 원 정도 가지고 놀았다 그러면 사실은 한 번은 10만 원 정도 날리고 한 번은 20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 더 따가지고 떠날 적에는 20만 원 가지고 떠날 수 있는 게 확률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부당이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 갔더니 결국은 내가 항상 돈을 잃기만 하는 것 같아, 이거 재수 없어, 안 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대값 98%, 승률로 따지면 49%의 승률을 하게끔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형태의 도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관리하기 위해서는 카지노 뒷단에는, 그걸 서포트하는 전문 집단에는 당연히 확률 전문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통계와 확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과정에서는 비중이 10% 정도 되지만 중요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10%밖에 안 돼서 사실은 어떤 점수 비중이 낮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것에 좀 흥미를 가지고 재미를 가지고 공부를 해둔 사람은 나중에 계리사가 돼서 보험업계에서 일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학자나 과학자가 돼서도 남들이 좀 어려워하는 그런 분야로 진출해서 굉장히 독자적인 학문적 영역을 개척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숫자는 많지 않겠지만 그런 세계적인 어떤 카지노 산업에 숨어있는 전문가로서 상당히 고연봉을 받으면서 대접을 받을 수도 있는, 이게 수학을 잘하면 실제로 돈을 잘 벌 수 있는, 말하자면 통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분야일 수도 있고요. 그 통계가 완전히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대수와 기하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죠. 이제 이 통계 이론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결합이 되면서, 혹은 그 통계 이론을 잘 공부하려면 당연히 숫자를 잘 다루고 숫자가 가진 구조들을 잘 익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지난 동영상에서 보여드린 파스칼의 삼각형이 이런 통계 확률 이론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스칼의 삼각형이 왜 또 나오지? 그런 의외의 재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